부정선거 문제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그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 투표인명부에 대해 까보자.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보이게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은 범죄자가 칼로 찔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칼과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다. 이거 부정선거 문제는요. 제가 TV 토론 나가려고 할 때도 역시 이거는 토론 나갈 주제가 아니다 했고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년 전 2025년 탄핵 반대 전국 속에서도 저는 다가오는 6.3 그 당시에 조기 대선 앞두고 꼭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사전투표 문제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보고 가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때 부정선거 척결하자 이런 이야기 했거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아니 왜 자꾸 전환길 같은 음모론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떠드냐 하던데 그때 저한테 토론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죠. 아니 부정선거 문제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정책 같으면은 어떤 게 더 나은지 A안 B안에 대해 토론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부정선거 주제는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암 예를 들면 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아니야 암이야 이야 아니야 이런 토론할 게 아니라 그때는 MRI 검사도 해보고 CT 검사도 해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정밀 검사 해보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암 진단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암이야 아니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문제는 이것이 나타났다면 검증의 대상이 수사의 대상이지 이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게 뭡니까? 자, 부정선거 의혹이 그 많은 범죄자 집단이 어딥니까? 있었다 치면 선관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 투표인명부에 대해 까보자. 진짜 A라는 사람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투표함에 대해서 또는 투표 부정선거 집어넣기가 있었다 치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토론하자 할 때 제가 안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준 대표는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오늘 야 음모론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자리는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자리는 전환길이 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도 와야 되고 개혁신당의 우리 이준 대표 장인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도 사실은 와야 되고 김어준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전환길보 음모론자 가잖아요.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제 한다고 심지어 다큐멘터리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든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선되자 그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이재명도 당시에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놀렸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부정선거론자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할 게 없어서 김어준 따라하고 왜 전환기 씨는 할 게 없어서 김어준 따라합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우리 다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부정선거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어준 씨가 K값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자기 망상인데. 자기 망상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그럼 김어준 씨 거 검증했습니까, 전환길 대표님? 김어준이 해야죠. 그거는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전환길 대표님 본인이 하셔야지 왜 남한테 그걸 뭐 이렇게 아니죠. 말씀하십니까? 정책 이제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암인 것 같다 이러면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말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선관위 못 믿겠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들 증거 어디냐.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긴 적이 있냐? 법원에서는 전부 다 120 몇 대 빵이잖아. 그 말은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한 실제로는요. 법원의 선고도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절대로 안 밝혀줍니다. 그럼 대법원은 카르텔의 일원입니까? 당연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오늘 카르텔을 제가 정리하려고 표를 갖고 왔고요. 잘 가지고 왔습니다. 사법부는 카르텔입니다 우선.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예, 어디까지 카르텔인지 법원이 봅시다, 한번.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사법부는 보여드릴게요. 카르텔. 종이대 대법원장 카르텔입니다 그러면. 잠깐요. 네, 저는요. 예. 자,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법의 문자보다 의미가 우선되고 결과 중심 판단이 반복되면 신뢰는 흔들립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순간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체제의 균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국민의 위치가 주권자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이 아니라 통제로 변합니다. 동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절차가 되고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불신을 빠르게 키웁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